안녕하세요. 송쌤 수학의 송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고1 4단원 2차 시 집합 사이의 포함관계 교과서 분석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학습 목표는 두 집합 사이의 포함관계를 이해한다입니다. 본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준비하기를 같이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기를 보면 다음을 원소 나열법으로 나타내시오 라고 하였습니다. 1번은 15의 약수의 집합입니다. 그러면 15의 약수를 우리가 나열해서 괄호로 묶으면 되겠죠. 그래서 적어보면 1, 3, 5, 15 우리가 이렇게 원소 나열법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2번은 8의 배수의 집합입니다. 그럼 8의 배수를 우리가 적어보면 8, 16, 24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가겠죠. 그래서 우리가 생략기호를 써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부분집합과 진부분집합에 대한 본문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각여기를 보면 피아노 3중주와 피아노 4중주에서 연주되는 악기의 집합을 각각 A, B라 하면 집합 A는 피아노, 바이올린, 첼로를 원소로 가지고 있는 집합이고 집합 B는 피아노,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를 원소로 가지고 있는 집합입니다. 이때 집합 A의 원소는 모두 집합 B에 속하는지 말해보자 라고 하였는데 집합 A의 원소인 피아노, 바이올린, 첼로가 집합 B의 원소 안에 다 들어있죠. 따라서 우리는 집합 A의 원소는 모두 집합 B에 속한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재 아래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집합 A, B에 대하여 A의 모든 원소가 B에 속할 때 A를 B의 부분집합이라고 하며 이것을 기호로 이렇게 나타냅니다. 이때 집합 A는 집합 B에 포함된다 라고 합니다. 한편 집합 A가 집합 B의 부분집합이 아닐 때 이것을 기호로 이렇게 나타냅니다. 오른쪽에 나와 있는 벤 다이어그램을 확인하기 바랍니다. 두 집합 A, B에 대하여 A의 모든 원소가 B에 속할 때 A를 B의 부분집합이라고 하고 이것을 기호로 이거와 같이 나타냅니다. 이때 집합 A는 집합 B에 포함된다라고 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벤 다이어그램을 확인하기 바랍니다. 한편 집합 A가 집합 B의 부분집합이 아닐 때 이것을 기호로 이와 같이 나타냅니다. 우리가 여기서 유의해야 될 점이 있는데 집합과 집합 사이의 포함관계를 사용했을 때 우리가 사용한 이 기호는 이러한 이지창 기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배운 원소가 집합에 속한다 라고 했을 때 사용했던 기호는 이러한 삼지창 기호입니다. 그래서 원소와 집합 간의 속하는 관계를 표현했을 때 사용했던 이 기호가 집합과 집합 사이의 포함관계에 사용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됩니다. 다음 내용은 부분집합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 중 하나입니다. 자, 중요 표시하고 내용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집합은 자기 자신의 부분집합입니다. 또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으로 정합니다. 즉 집합 A에 대하여 우리는 이와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두 집합 A, B에 대하여 서로가 서로의 부분집합이 되었을 때 두 집합은 서로 같다라고 하며 이것은 기호로 이와 같이 나타냅니다. 오른쪽에 있는 벤 다이어그램을 확인하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서로 같은 두 집합의 원소는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와서 두 집합 A와 B가 서로 같지 않을 때
이것을 기호로 이와 같이 나타냅니다. 아래에 있는 보기를 같이 한번 살펴보면 1번에 두 집합 A는 2와 5를 원소로 가지고 있는 집합이고 B는 2와 3과 5를 원소로 가지고 있는 집합입니다. 이때 집합 A의 원소인 2와 5가 집합 B에도 속해 있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따라서 집합 A는 집합 B의 부분집합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 우리가 기호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2번은 두 집합 A는 1과 2와 4를 원소로 가지고 있는 집합이고 집합 B는 x바 x는 4의 약수의 집합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집합 B에 나와 있는 조건제시법을 원소날법으로 우리가 변환해서 표현을 한다면 집합 A와 원소가 같다라는 거 우리가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두 집합은 서로가 서로의 부분집합이 된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 즉 그 말은 두 집합은 같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 문제 1번이 있습니다. 자, 문제 1번도 우리가 같이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은 집합 사이의 포함관계를 기호로 나타내고 서로 같은 집합을 찾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1번부터 우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에 집합 A는 1, 2, 3, 4를 원소로 갖는 집합이고 집합 B는 x바 x는 5 이하의 자연수 집합입니다. 집합 B가 조건제시법으로 표현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원소날법으로 우리가 표현을 해보면 1, 2, 3, 4, 5를 원소로 갖는 집합이다 라는 거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이때 확인을 해보면 집합 A의 원소가 집합 B에 다 속한다 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집합 A는 집합 B의 부분집합이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기호로 표현을 해보면 A는 B의 부분집합이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2번에 집합 A는 0과 1을 원소로 갖는 집합이고 집합 B는 x바 x제곱 마이너스 x는 0을 만족하는 집합입니다. 그러면 집합 B가 조건제시법으로 나와 있으니까 이것을 원소날법으로 우리가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방정식의 근들이 집합 B의 원소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풀어보면 x제곱 마이너스 x는 0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x로 묶어보면 값은 0이 됩니다. 그래서 x의 값은 0이거나 또는 1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집합 B를 원소 나열법으로 우리가 표현하면 0과 1이 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집합 A는 집합 B의 부분집합이 되는 것이고 동시에 집합 B는 집합 A의 부분집합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집합 A와 집합 B는 같습니다. (3번에) 집합 A는 x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은 0을 만족하는 집합이고 집합 B는 x바 x는 3의 약수를 만족하는 집합입니다. 그러면 둘 다 조건제시법으로 지금 표현되어 있으니까 원소날법으로 우리가 표현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집합 B는 3의 약수들의 집합이다 라고 얘기했으니까 원소가 1과 3을 가지고 있다는 거 우리가 바로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러면 집합 A를 우리가 원소날법으로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방정식을 만족하는 근들의 집합이니까 우리가 해보면 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은 0을 인수분해 해야 되겠죠. 그러면 x-1에 x-3은 0이 돼서 x값은 1 또는 3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 집합 A는 1과 3을 원소로 갖는 집합이 됩니다. 그러면 집합 A와 집합 B를 봤을 때 집합 A는 집합 B의 부분집합이 되고 동시에 집합 B는 집합 A의 부분집합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두 집합은 서로 같습니다.
4번의 집합 A는 x바 2x-7이 0 이하이다를 만족하는 집합이고, 집합 B는 x바 x제곱 마이너스 2x-3이 0 이하이다를 만족하는 집합입니다. 지금 주어진 조건들이 정리가 안 되어 있으니까 먼저 정리를 한 다음 두 집합의 원소들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집합 A를 정리해 보면, x바 x는 2분의 7 이하이다. 집합 B는 x바 x는 마이너스 1 이상 3 이하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두 집합의 원소를 비교하기 위해 수직선상에다가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합 A는 2분의 7 이하다 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 확인할 수 있는 거고요. 집합 B는 마이너스 1 이상 3 이하가 되는 거니까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우리가 집합 B가 집합 A에 다 포함된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기호로 표현해 보면, 집합 B는 집합 A의 부분집합이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진부분집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집합 A, B에 대하여 A가 B의 부분집합이지만 서로 같지 않을 때 기호로 표현하면 이와 같은 표현이 가능할 때 A를 B의 진부분집합이다 라고 합니다. 문제 2번은 집합 A가 A, B, C를 원소로 갖는 집합일 때 부분집합을 구하려고 하는 문제입니다. 먼저 1번을 보면 집합 A의 부분집합을 원소의 개수에 따라 모두 써넣어 오른쪽 표를 완성하라고 하였습니다. 집합 A의 원소는 총 3개이니까 부분집합은 원소가 0인 것부터 해서 이렇게 총 4개가 나온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러면 하나하나 우리가 오른쪽 표에다가 써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소의 개수가 0개인 부분집합은 공집합이 됩니다. 다음 원소의 개수가 1개인 부분집합을 우리가 써 넣어 보면 A 하나 있는 거, B 하나 있는 거, C 하나 있는 거, 이렇게 총 3가지가 된다라는 거 우리가 구할 수 있겠죠. 다음 원소의 개수가 2개인 것을 우리가 써 넣어 보면 AB, AC, BC, 이렇게 총 3가지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소의 개수가 3개인 부분집합은 자기 자신이 되는 거죠. 그래서 A, B, C가 된다. 이렇게 우리가 오른쪽 표를 완성하였습니다. 2번을 보면 집합 A의 부분집합의 개수와 진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라고 하였습니다. 먼저 1번에서 우리가 집합 A의 부분집합을 원소의 개수에 따라 다 구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거 개수를 세면 됩니다. 그래서 부분집합의 개수는 총 8개가 된다라는 거 우리가 바로 구할 수 있습니다. 진부분집합의 개수는 진부분집합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전체의 부분집합들 중에서 자기 자신을 뺀 나머지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원소의 개수가 3개인 A, B, C 이 집합을 뺀 나머지 집합들이 진부분집합들이 됩니다. 따라서 진부분집합의 개수는 전체 8개에서 자기 자신을 뺀 7개가 된다라는 거 우리가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문제 2번을 우리가 살펴보면 집합 A의 원소의 개수가 적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일일이 구해볼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집합 A의 원소의 개수가 많았다면 우리가 이렇게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렸겠죠. 따라서 이것을 쉽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부분집합들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기존의 집합이 가지고 있는 원소들이 들어있거나 들어있지 않거나 총 2가지 상황이 주어집니다.
다시 말해 집합 A가 가지고 있는 원소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이 집합에 들어가든지 들어가지 않던지 총 두 가지씩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A 원소가 할 수 있는 거 두 가지, B 원소가 할 수 있는 거 두 가지, C 원소가 할 수 있는 거 두 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부분집합의 이 종류는 얘네들이 들어가든지 안 들어가든지 그런 모든 상황을 아울러야 되는 거니까 전체 두 가지, 두 가지, 두 가지 2 곱하기 2 곱하기 2 해서 총 8개, 총 8가지가 나온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부분집합의 개수는 그러한 부분집합의 개수에서 자기 자신의 개수 1을 빼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어떤 임의의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n개일 때 그 집합의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n제곱개가 됩니다. 그리고 그때 그 집합의 진부분집합의 개수는 자기 자신의 개수를 뺀 2의 n제곱 마이너스 1개가 됩니다. 문제 3번은 세 영어 단어를 이루는 알파벳 집합을 각각 A, B, C라 할 때 세 집합 사이의 포함관계를 조사하여 두 집합 A, B가 각각 집합 C의 진 부분집합인지 말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세 집합을 원소날법으로 먼저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합 A는 L, A, T, E를 원소로 가지고 있는 집합이고 집합 B는 L, A, T, E, R을 원소로 가지고 있는 집합입니다. 집합 C는 L, A, T, E, R을 원소로 가지고 있는 집합이다 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하나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C의 부분집합이 된다라는 거 우리가 바로 원소 비교해서 확인할 수 있겠죠. 하지만 A집합과 C집합은 서로 같지 않습니다. 따라서 집합 A는 C의 진 부분집합이 됩니다. 집합 B와 집합 C는 서로가 서로의 부분집합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해 서로는 같습니다. 따라서 집합 B와 집합 C는 진 부분집합이 아닙니다. 자, 여기까지 집합 사이의 포함관계에 대한 교과서 분석 시간이었습니다.